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지난주에는 저희와 함께 그림책 기차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어릴 적 방학을 하면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외갓집이 전라도 고흥이라 외할머니 댁에 가려면 경부선 기차를 타고 다시 호남선 기차로 환승해서 한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기차 밖 예뻤던 풍경, 그리고 기차 안에서 먹었던 간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쁘게 반겨주는 외할머니가 계셔서 그 길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차면은 그 계란과 사이다를 이렇게 맞습니다. 맞군요. 뭐 오징어도 먹었던 것 같고. 네. 야, 그래서 외갓댁에 가셨을 때 그런 기억이 네, 그래서 자주는 있었군요. 못 갔어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한 방학 때 정도만. 그렇죠. 네. 지금 같은 네네네. 여름방학 특히. 그렇죠. 네. 가시면은 이렇게 한 좀 미주나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좀 계시다가 아, 그렇진 않죠. 왜냐면 부모님이 또 네.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던 그래도 뭐 2박 3일, 3박 4일 뭐 이렇게 한번 가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추억을 네. 네, 소개를 해주셨고요. 사실 평상시에는 그 학교 다니고 또 학원에 다니느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분들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자주 뵙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여행처럼 또 조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죠, 현미쌤처럼.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실의 할머니의 열매입니다.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죄송해요.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춥게 입어서 죄송해요. 말 잘 듣는 착한 손주가 되기엔 글러먹었지만 할머니를 위한 노래는 부를 수 있지.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소중한 애기라네. 나는 할머니 옆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애기라네.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자주 전화하지도 않고 죄송해요. 할머니 내가 꼭 잘 돼서 매일 용돈을 넘치도록 드릴게요.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소중한 애기라네. 나는 할머니 옆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애기라네. 누군가 나에게 어디서 왔냐 묻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에게 모든 걸 선물 받았다고 말할래.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소중한 애기라네. 나는 할머니 옆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애기라네.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소중한 애기라네. 나는 할머니
다카스 가즈미, 글 우치다 린타로. 책빛에서 출판한 이 길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한 소년이 기차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마 소년은 어젯밤에 기차를 탈 생각에 잠을 설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년은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가로운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소년은 그 풍경 속에서 수많은 길을 봅니다. 어쩌면 그 길 끝을 따라가면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길로 갈까? 저기 저 사람처럼. 저 산에 올라가 볼까?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서. 난 저 길로 가지 않을래. 저 강에서 놀지도 않고. 그럴 거야. 길은 수없이 많지만 나는 이 길로 걸어가. 그리고 이 돌다리를 건너지. 모두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 아무것도 아닌 길이지만 내겐 소중한 길.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걷고 싶은 길. 언제나 그리운 길. 이 길.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 소년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소년은 한 걸음에 달려가 할머니를 부릅니다. 할머니! 아이고, 내 강아지 왔구먼. 할머니는 한없이 포근한 미소로 소년을 반깁니다. 멀리서 강아지가 손살같이 달려와 소년에게 덥석 안깁니다. 새침대기 고양이도 모르는 채 소년의 곁을 지나지만 반갑긴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소년은 이곳의 모든 게 다 그리웠습니다.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도, 매미도, 무당벌레도. 모두 다시 만나서 반가워. 소년은 모두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소년은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도시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년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할머니가 주시는 시원한 수박을 먹고 나서 달콤한 낮잠을 잡니다. 할머니는 곁에서 소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부채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년은 눈을 감고 할머니에게 못다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할머니 손자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도. 할머니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소년이 다시 서 있습니다. 쑥 커버린 소년의 그림자가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말해줍니다. 그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소년을 반깁니다. 아, 아마 할머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길이지만 내겐 소중한 길.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걷고 싶은 길. 언제나 그리운 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리운 길이 있나요? 생각하면 저절로 환한 미소를 짓게 되는 길. 늘 걷고 싶은 길. 그 길 끝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길 말입니다. 모두 그런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길처럼 할머니 집에 혼자 찾아가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할머니 집 가는 길이라는 이 그림책은 2005년도에 발행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른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더 좋은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 이 길을 보여주기 전에 할머니 집 가는 길을 먼저 보여주며 어릴 적 할머니 집에 갔었던 추억을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하야시 아키코, 글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출판 우리 아이들. 할머니 집 가는 길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책 표지 제목 아래 자기 신발을 들고 있는 주인공이 책을 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말라고. 혼자서도 할머니 집을 잘 찾아갈 거라고. 궁금하면 내 뒤를 따라와 보라고. 표지를 넘기면 표지 날개에 또 아이가 나타나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를 따라 책 속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이야기는 속표지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따르릉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나 본데요. 어린아이가 전화를 받네요. 여보세요? 할머니? 응, 나야. 언제? 지금? 나 혼자서? 어떻게 가면 돼? 우리 집 앞길을 곧장 걸어가서 들길을 똑바로. 들길은 무섭지 않아? 어느 집이 할머니 집인지 어떻게 알아? 응, 알았어. 할머니가 보이는지 안을 들여다볼게. 아이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 아이는 이 길의 주인공보다 한참 더 어려 보이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할머니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길을 똑바로 마을을 벗어나면 들길이 나오고 들길이 나오면 똑바로. 이건 뭐지? 무서운 걸까? 좋은 냄새가 나네. 할머니 갖다 드려야지. 똑바로라면 이쪽이야. 예쁜 꽃에 잠시 빠졌다가도 똑바로 가야지 하면서 높은 언덕이 버거워도 돌아가지 않고 또 똑바로 가야지, 망설임도 잠시 똑바로 가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길을 나서는 주인공. 아이의 작고 앙증맞은 손이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야? 무서운 걸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없어졌네. 똑바로 가라고 했지. 이건 뭐지? 무서운 걸까? 맛있어. 한 개는 할머니 갖다 드려야지. 들판을 걸으며 많은 것을 만나는 주인공. 똑바로 가야 하지만 들판의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아직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입니다. 만져보고 먹어보고 딸기를 입에 문 표정이 너무 귀엽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잊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똑바로 걷다가 개울을 만납니다. 잠시 옷이 젖을 텐데
라고 망설였지만 바지를 걷고 신발을 벗어들고 똑바로 걸어갑니다. 어느새 주인공이 조금 더 성숙하게 느껴집니다. 할머니 집인 줄 알고 작은 집안을 바라보는 주인공. 그 안에는 커다란 개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도망가지만 그래도 할머니 집 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 혹시... 아, 할머니! 똑바로 가니까 진짜 할머니 집이 나오네. 할머니의 품에 안기는 주인공. 할머니는 따스한 미소로 아이를 안아줍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할머니 집. 아이는 들에서 꽂힌 꽃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은 산딸기를 할머니에게 건네고, 할머니는 어린 손자를 위해 준비해 놓은 초콜릿 케이크를 내놓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아이는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책은 여기서 끝나는데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책장을 덮는 순간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뒷표지에 한 번 더 주인공이 나와 기분 좋은 얼굴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초콜릿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속의 아이가 되어 할머니 집을 찾아온 우리 아이들도 이 장면에 이르러 주인공과 같이 케이크를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다 헤치고 무사히 할머니 집에 도착한 성취감과 기쁨이 보태져 할머니의 케이크는 세상 어느 케이크보다도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할머니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낯선 길에 큰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매 순간 갈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유혹에도 똑바로 가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던 주인공. 할머니 집으로 가며 주인공은 한 뼘 더 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공처럼 매 순간 갈등해도 수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잠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다시금 나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길,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착한 밴드 이든의 할머니 집 가는 길입니다. 들길을 지나서 나는 걸어갔었네. 할머니 집 강 건너 언덕을 넘어
네, 착한 밴드 이든의 할머니 집 가는 길을 듣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권의 그림책은 일본 그림책이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우리나라 그림책 할머니 집에 가는 길. 일본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거랑 이름이 똑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그림책 할머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골 풍경이 참 정감 가는 그림책입니다. 그림 주리, 글 김용택, 출판사 풀과 바람, 할머니 집에 가는 길.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산 벚꽃이 하얗게 피어 있어요.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진달래꽃 붉게 붉게 피어 있어요. 할머니 집 가는 길에 동네마다 집집마다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 있어요. 할머니 집 고살길에 민들레꽃 피어 있고요. 할머니 집 들어서면 오냐오냐 내 새끼 많이 컸구나. 내가 어여쁜 꽃이 됩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 매미가 웁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 염소가 웁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 매미가 옵니다. 염소도 옵니다. 할머니 집에 들어서며 할머니를 찾아 부르면 보고 싶은 내 새끼 하며 할머니가 옵니다. 김용택 시인이 건네는 시는 쉽고 단순하지만 마음속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분홍과 연노랑, 초록, 황금, 갈색, 하양, 회색 등으로 이어지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은 감탄을 저절로 자아내는데요. 특히 지루하지 않게 현실을 기반으로 펼쳐낸 사실적 판타지는 정말 놀라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담백하지만 가슴을 톡톡 건드리는 글, 자연을 생생하게 살려놓은 환상적 그림이 가득한 할머니 집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의 품만큼 넉넉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야단을 칠 때도 아빠가 놀아주지 않을 때도 할머니는 늘 아이들 편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아이들은 할머니를 좋아하고 크고 난 뒤에도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사카베 히토미 웃는 돌고래에서 출판한 외갓집은 정말 좋아입니다. 사카베 히토미 작가는 고등학생 때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는 동안 일본에 있는 친정집은 언제나 그리웠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방학마다 외갓집에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바다 건너 외갓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에 환호하며 엄마에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했고, 작가는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고 그림과 함께 보니 저절로 그림책이 됐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외갓집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하룻밤만 자면 드디어 외갓집으로 간다. 뽀송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자는 잠도 좋아. 바다 산책도 좋고 나는 외갓집이 정말 좋아. 아이가 얼마나 외갓집을 좋아하는지 또 그림과 글에 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골 외갓집 풍경은 아니지만 외갓집을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과 그런 아이들을 반기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외갓집이 아까도
했는데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만 갔었어요. 자주 볼 수 없으니 더 그립고 만나면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갈 수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름 방학만 되면 외갓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보며 그때의 그 추억을 함께 나누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서윤의 외갓집 가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외나무 다리 건너서 오솔길 걸어가 보면 제꽃이 만져 웃음으로 반겨주는 산골마을 졸졸졸졸 노래하며 흐르는 시냇물 물레방아 빙글빙글 돌아가고 소가지 지붕 아래 외할머니 손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는 길. 아, 우리 외할머니 반갑게 맞아주는 길. 외나무 다리 건너서 오솔길 걸어가 보면 제꽃이 만져 웃음으로 반겨주는 산골마을 졸졸졸졸 노래하며 흐르는 시냇물 물레방아 빙글빙글 돌아가고 소가지 지붕 아래 외할머니 손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는 길. 아, 우리 외할머니 반갑게 맞아주는 길. 외갓집 가는 길. 네, 한서연의 외갓집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장준영, 글 김성은, 출판 책고래, 덤벼라는 그림책입니다. 책 제목만 보고는 그 내용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저의 이번 주 주제랑 덤벼는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간 아이가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외갓집은 심심해. 몽구는 잠만 자고. 그만 자고 일어나봐. 일어나봐. 몽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옆집에서 시끌시끌 말소리가 들렸어. 얼른 대문 안을 들여다보았지. 멍멍! 으악! 무지무지 사나운 큰 개가 뛰쳐나왔어.
끌. 도망치다 그만 똥을 밟았지. 에이, 더러워. 똥 묻은 신발을 힘껏 풀밭에 문질렀어. 내 목소리에 푸르륵 푸르륵 모두 날아가 버렸어. 한 마리만 빼고. 야, 꼬맹이, 남의 집에서 뭐해? 사마귀가 긴 다리를 세우며 틈을 주었어. 뭐, 꼬맹이? 이래봬도 내가 태권도 파랑띠야. 겨우 파랑띠? 사마귀가 코웃음 줬어. 약이 올라 사마귀한테 결투 신청을 했지. 야, 덤벼! 주인공은 사마귀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심심함은 사라지고 어느새 외갓집은 재미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외갓집은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처음 외갓집에 가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인공은 재미있던 외갓집의 기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정림 출판 책고래 안녕 존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안녕.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날마다 네 생각을 해. 너도 내 생각 많이 하니? 기쁜 소식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쓸 만큼 글을 잘 쓴다는 거야. 지난 겨울에 널 안고 잠들었던 기억이 나. 지금은 나만큼이나 컸다고? 정말이니?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어서 그런 거니? 할머니 국수는 정말 맛있어. 그치? 아잉앵샹.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표정만 봐도 나는 다 알아. 곧 널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할머니를 잘 지켜드려. 안녕. 주인공 아이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안녕 존은 방학을 맞아 할머니의 집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담긴 그림책입니다. 주인공이 크레용으로 쓱쓱 그린 그림과 존에게 쓴 편지에 저절로 미소가 전해지는데요. 사실 주인공이 그린 외할머니가 베트남 전통 모자를 쓴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주인공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란 걸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 존이 아니라 아마 베트남에 있는 외갓집 개라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알 수 있죠. 아마도 이런 것은 편견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는 삐뚤빼뚤 쓴 글씨를 자랑하고 엄마 몰래 친구에게 줄 선물을 챙기고 만나면 뭘 하고 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저 외갓집에 가서 신난 평범한 모습에 귀엽게만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그림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떠올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왜 친구가 아닌 개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담담하게 쓰인 안녕 존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물어옵니다. 다름은 무엇이냐고. 사실 아이가 쓴 편지는 다문화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쓰는 편지 같습니다. 이제 열밤만 자면 외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요. 기쁜 마음에 친구 존에게 편지를 썼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곧 만나러 간다고요. 그런데 지난 겨울 작아서
품에 안고 잤던 존이 이제 나만큼 컸다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클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어서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국수는 정말 맛있거든요. 사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존을 만나면 무얼 하고 놀지 계획을 세워봤어요. 존이 좋아하는 공놀이를 실컷 한 다음 신나게 자전거를 탈 거예요. 존과 함께라면 이제 큰 개도 무섭지 않아요. 엄마도 할머니가 몹시 보고 싶은가 봐요. 외갓집에 갈 날이 다가오자 짐이 자꾸 늘어나요. 빨리 열밤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존이 할머니를 잘 지켜드리겠죠? 이 글은 짧지만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그곳에서 만났던 강아지 존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만난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에서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동심이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색다른 눈으로 보는 것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점점 늘어가 짐의 개수, 존을 만나면 하고 싶은 일들을 따뜻한 그림과 글로 만날 수 있는 그림책.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 안녕 존이었습니다. 네. 우리 곰디님은 그 외갓집에 할머니랑 같이 사셨잖아요. 그죠? 네. 친할머니랑. 네. 뭐 외갓집에 관한 그 추억은 있으신가요? 외갓집은 사실 네. 그 현미쌤께서는 네. 본가가 이제 좀 여기 충북 쪽이시고 네네네. 그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외가가 전라도 네네. 꽤 쪽이셨잖아요. 그래도 멀다고. 네. 거리가 꽤 네. 얼마 멀어요. 정도 될까요, 이제? 그래도 그냥 일반 승용차로 가도 3-4시간이 걸리니까요. 차로 가도 3-4 네네. 시간이요? 네네. 그럼 거의 그 정말 땅끝 쪽으로 네네, 맞아요. 네. 전라도 고흥에서도 더 이렇게 쭉 가야 돼가지고 네. 좀 꽤 멀었어요. 어릴 땐 정말 하루 종일 간 것 같아요. 곰디님은 네. 외갓집이 가까우신가 봐요. 저는 차로 10분 같은 그 네네. 옥천이면 네네. 옥천읍에서 한 네네. 동이면 정도까지 동이면이나 이원면 정도 맞아요. 거리일 것 같아요. 그냥 주위에 네네. 다 맞닿아 있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군북면이나 군서면이나 어. 이런 지역들 정도인 어. 것 같아요. 좋았겠어요. 다 가까워서 좋았나요? 좋은 건 있죠, 사실. 그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네네. 그러면은 그 현미쌤도 명절이 된다 그러면 외갓집으로 이렇게 못 갔어요. 저희 정말 엄마가 안타까웠던 게 네. 명절에는 오히려 외갓집을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저는. 진짜요? 네. 아니 이제 어른이 네. 돼서 제가 어른이 돼서 이제 네. 그때 좀 모시고 갔지. 그 어릴 네. 때 명절에는 안 가고 방학 때 방학 때만요. 날 잡고 같이 명절에는 엄마도 지치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서로 이렇게 네. 남자 여자 같이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네. 저희 엄마 시대가 좀 안쓰럽죠. 다 하고 그러면 정말 지쳐 쓰러져서 잠만 자고 싶고 거의 전라도까지 가실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그 본가에서도 많이 바쁘셔서 네네. 또 이 경무가 많아서 네, 또 이렇게 손님도 많이 오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명절 되면은 뭐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지만 네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한 곳을 가게 되는 한 곳. 네. 요새는 네. 그래서 뭐지 네네. 명절이 2개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본가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고 다음에는 네네. 반대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다 가까워서
상관은 없는데 네네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외갓집이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네. 차 타고 곤디님보다 뭐는 한 30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덤벼라는 그림책 있죠. 네네. 저도 그 그림책을 보면서 이 아이도 외갓집이 꽤 가깝구나. 음. 매일매일 가니까 특별할 게 없고 그래서 심심했구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네네. 아이들도 외갓집 가면 심심하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맞아요. 말이 핸드폰 게임, 뭐 핸드폰 네. 아니면 유튜브 네.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데 막상 나가서 물고기 잡고 이렇게 곤충 구경하고 그러면은 또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사실 외갓집이 가까워서 좋긴 한데 네네. 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은 다 멀잖아요. 네네. 머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위에서의 어떤 그쵸, 정체를 휴게소. 했을 때 어떤 뭐 경험들이나 아,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느껴지지는 않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외갓집을 가지는 않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좀 뭔가 옛날에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나만 그렇게 가까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여행처럼 네. 가는 친구들이 부러울 수도 있었을 그쵸. 것 되게 같아요. 막 이게 엄청 그 바리바리 이렇게 다 싸들고 네네. 그 1년에 말씀하신 대로 한 2번 정도밖에 맞아요. 가기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났던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아마 저희 외갓집에 와이파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외갓집이 외할머니가 이렇게 계셨을 때는 네. 외할머니랑 큰 외삼촌께서 계셨을 때는 거기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2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은 다 타지에 나가 살고 계셔서 네네. 친척분들이 명절 때만 좀 이제 모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휴가 때 내려와서 좀 놀고 가는 별장처럼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저나 아니면은 뭐 그 사촌 네네. 저랑 좀 나이가 비슷한 사촌들이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옛날에는 막 요금제도 학생 요금제 이런 거 썼으니까 네네. 이제 좀만 뭐 하면은 그래가지고 아, 그 TV 리모컨에 또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근데 한쪽에서는 화투를 하고 계신데 화투 저쪽은 뭔가 그 어른들의 그런 세계고 하니까 네네. 좀 그냥 어정- 사촌들이랑 어. 윷놀이를 하거나 어. 그게 그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뭔가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오후에 좀 일찍 가서 밤에 제사를 지낼 때 네네. 계속 이렇게 좀 시간을 때우려니까 조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익숙하고 자주 갔던 곳이니까. 네, 그리고 가깝다 보니까 맞아요. 그 게임기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스마트폰 말고 휴대폰 없었을 때 네, 게임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 게임기를 집에 놓고 온 거예요. 근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재석아 너 정말 게임기가 있어야 좀 살 수 있겠니? 하니까 너무 지겹다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외갓집에서 집에서 갖고 왔던 기억이 나와요. 네. 그러셨구나. 네, 거리가 가깝긴 했지만 택시비는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좀 너무 익숙해서 너무 네. 당연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저처럼 외갓집이 보고 싶을 때 딱 볼 수 없으니까 또 가까운 게 부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위에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네. 한 아이가 이제 방학인데 엄마가 외갓집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같이 안 갔냐고 했더니 이제 아빠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들도 이제 아이들이 요새 방학인데도 할 게 네. 많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뭐 네. 방과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다고. 저희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는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양가 부모님이 큰 마음 먹고 또 네,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소개된 그림책에서 느꼈지만 그 그리움이 일반적인 이제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고 그때까지 코로나19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분께서. 네, 그 친구도 베트남이 이제 외갓집인데 네. 어릴 때 그래도 갔던 기억이 또 강하게 남아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그 추억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여기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에서도 이제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내용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약간 좀 부럽네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네. 하다 보면은 일본 그림책이 정말 네. 보면은 좀 다양한 내용이 더 훨씬 많이 있거든요. 저희 나라 그림책 최근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좀 많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제가 다양해졌는데 네. 예전에는 솔직히 교육적인 그림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교육 그래서 어떤 의미로 좀? 그러니까 약간 전집, 이제 교육에 관한 아, 아이들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네. 네,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옛날 추억이라던가 이런 것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찾다 보고 이 그림책 좋다 하면은 일본 그림책이 조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갓집에 관한 그림책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 그림책이 조금 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책도 네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있죠. 네, 그래서 그림만 보면 솔직히 이제 일본이 배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외갓집 하면 그런 거죠. 시골에 대한 그런 정감 가는 풍경. 네.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네네.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요번 시간을 통해서 저도 네. 이제 저도 이제 휴가를 잠시 다녀왔는데 네, 잘 다녀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를 뵙고 본가에 계신 할머니를 네. 뵙고 오셨구나. 네. 또 뵙고 왔습니다. 정말 좋아하셨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같이 살다가 네. 한 20년 정도 같이 살다가 한 3년 정도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 네.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시겠어요. 불안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그리워하신 것도 대견도 하고. 네,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할머니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네, 할머니 생각도 나고 또 네. 저는 서울에서 음. 방학 되면 사촌 형이 놀러 왔었어요. 네. 방학마다 맞아. 거의 한 달 동안. 네, 네. 저희 방송에도 가끔 등장했던 그 사촌 형. 그런가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거. 네. 네, 그 사촌 형도 네. 그러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갈 때는 가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되게 그랬던 기억이 맞아. 또 오랜만에. 저희도 네. 솔직히 외갓집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셔도 좋지만 네. 방학 때 보면 이렇게 같이 이중사촌 모이고 다 모여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고 여동생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뭔가 형이나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형이랑 되게 셋이서 이렇게 잘 놀면서 그랬었거든요. 또 그랬던 기억도 떠오르고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은 한승희의 할머니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늘 함께 했던 그 손길 힘들던 가정 탓에 날 품어주셨네 그
자식 농사였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 고운 얼굴이셨네. 작은 손 감싸주던 손 나를 안아주던 그대 손 떠나가도 못 잊은 그대. 좋았어요 할머니. 어릴 적 기억 속에 늘 비워두던 그 자리 매일 밤 울어대던 날 업어주셨네. 아가야 내 아가야 어디 아픈 데 없니. 언제나 노심초사 날 걱정하시네. 강아지 우리 강아지 나를 채우던 그대 음성 달과 별을 선물한 그대. 얼마나 더 준 후에야 만족하려 하셨었나.